2022년 IBDP 고득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 네, 이거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제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 1시간 40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김초루 팀장님, IB 팀장님께서, 이제 서브젝트 팀장님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점 삼하고요. 그 다음에 IBDP에서의 핵심은 점수 잘 받는 거죠. 네, 점수 잘 받는 프로그램 구성 및 선택. 그 다음 미들코어, 그 다음에 IBDP 커리큘럼 프로그램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되게 쉽게 7, 8, 90대 뭐 하면 되느냐, 준비 단계다. 뭘 IBDP를 DP 가서 준비하면 늦다. 그럼 언제 끝나냐? 대략적으로 늦어도 10학년 때 모든 게 다 끝난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IBDP 스코어가. 그러므로 7, 8, 90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모든 것의 결론이다. 그러면 7, 8, 90대 준비 단계인데 뭐를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학교가 예를 들어서 MIP를 한다. 혹은 미국 교과를 한다. 근데 미국 교과와 IB가 섞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SAT 더하기 Regular AP Math Chem Bio를 점수를 획득해라. 획득해라.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획득해라. 그리고 아니면 영국계 학교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SAT하고 IGCS 점수를 획득해라. 점수 획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영국 대학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11학년 때 12학년 때 뭐 하면 되느냐? 11학년 1학기 정도 때까지, 그러니까 A와 B 요 두 가지가 되어진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SAT, IBDP 고득점을 획득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미국 탑 20, 우리 앤드류 홈 컨설턴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탑 20, 우리 김민수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시는 석가포,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고대, 연대, 재외국민, 12특 인쪽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안 돼가지고 MYPM만 몰랐다. A와 B 몰랐다. 뭐 여러 상황이 안 돼 잘 못했어요. 그래서 MIP만 내가 올인 했다. 그러면 11, 12학년은 어쩔 수 없다. IBDP만 올인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왜 그럴까? 좀 살펴볼까요? 우선 어머님들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교육의 목적이 뭘까? 생각을 좀 가만히 한번 해보면은 교육의 목적은 항상 그거죠. 뭐 교육학 원론을 펼쳐보면은 학생의 잠재력을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실현 가능하게끔 그것을 실천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교육학 원론에 나오는 교육적 목표이지만 실제로 어머님들이 그런 단순한 교육적 목적으로 학원에 보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학원에서 프로그램 구성할 때 중점 사항을 드는 게 중점 무엇을 두느냐? 첫 번째, 학생 점수 향상을 목적으로 둡니다. 왜? 되게 간단하죠. 점수를 취득해야지 뭐합니까? 대입평가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대입평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IBDP 같은 경우는 뭐 점수 향상이기 때문에 외부 조력받으면 의외로 고득점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GPA 같은 경우는 파이널 스코어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이때는 언제 해당이 되냐? 10, 11, 12학년 때 해당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역량 향상에 초점을 주는데, 뭐 역량 향상은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 학생의 뭐 인생 과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인생이 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이 성숙해지는 것,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이런 것들.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공부하는 방법론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문제 해결 능력,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뭐 부모님의 도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선생님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학생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창의성,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들, 과제 집착 능력, 집중력, 자기 조절력, 인내심,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학생 역량을 향상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7, 8, 9학년 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컴피턴스에 대해서 많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7, 8, 9학년 프로그램에 많이 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학년, 11학년, 12학년들은 뭐 역량 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11학년 SAT 단기에 점수 받아야 되는데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아니 지금 15 학생 인생 16년, 17년 동안 독서를 안 해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독서 역량 향상에서 점수 받겠다?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 12학년에 대한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론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뭐 IB 뭐 관련된 것들 잠깐 좀 볼게요. 뭐 입시 평가는 IB가 이제 활용되는 것들인데 뭐 이게 쓰여집니다. 뭐 교내 활동, 교회 활동, 교과, 비교과,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누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IBDP, GPA 교내 활동이죠. 비교과, 카스 활동, 클럽 활동, 봉사, 교내 경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 경시, 외부 교과 활동, IBDP 파이널 스코어. 그거는 학교 활동이 아니라 외부 시험 점수니까 IB에서 시험 치는 거니까 표준화 점수. 그렇죠? 외부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최종 스펙으로 IBDP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지난 앤드류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누구죠? 김민수 컨설턴트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25일하고 26일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놓치셨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막 너무 마음이 급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그 카카오 채널에다가 강청을 하십시오. 이거 원래는 유튜브만 올려야 되는데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강청을 하시면은 막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IBDP 교육 체제로 뭐 했던 것들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보면은 뭐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이제 교회 활동으로 봐가지고 이제 마지막 DP 과정에 가서 이제 이 학생이 한국대학 진학한 케이스였는데 DP 과정에서 11, 12학년 때 올레이 받고 토론 활동 뭐 동아리 활동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IB 파이널 44, 토플 110, 해외 수학 경시대회 수상해가지고 3특 뭐 연대 공과 갔다. 전에 이 한번 말씀드렸고 미국 대학 IB 프리디기 40이었고 그 다음에 3.8 GPA가 꽤 좋은 편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탑 20위권을 갔다. SAT가 1500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학생은 그때 당시 그 바이링구얼을 했거든요. 그것도 하이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선은 IBDP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학교하고 학원을 되게 연계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좀 볼게요. 일단 교과 과정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IBDP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원래 IBDP는 학업 교과 과정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수 과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고등학교 과정을 즉 고등학교의 과정을 고등학교 10학년 디플로마 들어가기 전까지 10학년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도대체 어떤 과목들이냐? DP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1학년 과목이 DP라고 했으니 DP를 잘하려면 뭐 한다? 고등학교 과정을 잘 끝내야 된다. 그럼 고등학교 교과가 뭐냐? 미국에서 Regular Honors Math, Chem, Bio, Physics입니다. 그리고 영국계 과정에서는 GCSE로 Math, Chem, Bio, Physics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입니다. 쉬우시죠? 근데 IB는 제가 MIP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특정 교과목을 MIP 과정이 총 5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솔직히 마음대로 하거든요. 국제학교 선생님들.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DP 들어가면은 하나도 몰라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IB는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적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보통 10학년 이제 11학년 정도가 되면 미국 교과에서는 이제 calculus, AP, calculus, stat, 뭐 chem, bio, physic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P는 뭡니까? 대학교 1학년 과목이니까 HR 과목, SL 과목에서 math, chem, bio, physics, econ, BM, psycho, history, art and design 이렇게 이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잘 해놓고 나오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과목인 IBDP를 잘 할 수 있죠. 쉬우시죠? 쉽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 교과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이걸 한번 보죠. 최근에 이제 제가 국제학교에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의외로 DP를 11, 12학년 때만 적용을 하고 G8부터 8학년부터 10학년 때까지는 미국 교과를 채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IBDP를 하지만 그 학교는 미국 교과를 가지고 10학년 때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학생들. 그 담당자분들하고도 물어보니까. 자, G8도 뭐 나름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 정도가 되면은 Regular English, Algebra 2, Chem, World History, Human Geo, AP Chinese 듣습니다. 그러면 Human Geo하고 Chinese는 괜찮죠. 그리고 SAT 공부시킵니다. 9학년 들어갈 때쯤에. 8학년 끝나면 바로 9학년 때 공부시키는 거죠. 그럼 1400 정도 나오거든요. 1300도 나오기도 하고 뭐 1200 나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SAT 리딩 라이팅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휴먼 지어나 AP 차이니즈 시키죠. 이거는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제학교입니다. 되게 입결이 좋죠. 그리고 G10이 되면은 그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교과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프리케어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캠, 월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세계사, 이권 경제를 시킵니다. 그 이때 SAT 1500에 별도로 공부해서 칼큘러스, BC까지 공부를 시키고 캠, 피직스 1, 이콘까지 시키는 겁니다. 물어봤죠? 왜 이렇게 공부시키시나요? 물어봤더니 학부모님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자의 말이 AP를 가지고 공부를 뭘 시킨다? IB를 선행시키니까 입결이 좋더라. IB 스코어 결과가 좋더라. 왜? 1년 이상을 그 공부하니까 수학, 캠.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들었던 과목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11학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Math AA, Physics, Chem, English, Language, Korean, Econ. SAT 했으니까 English는 뭐 괜찮을 것이고 Econ 했으니까 그냥 가져가고 Calculus BC까지 했으니까 Math AA 괜찮죠. 피직스 1 했으니까 다 끝났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공부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G10에서 G11 넘어갈 때 뭐 합니까?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하던가 아니면 뭐 합니까? 이제 개념 공부하지만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좀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통상적으로 저희 선생님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스 AA를 배우러 왔을 때쯤에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칼큘러스가 끝나 있어야 된다. 뭐 IB 매스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한국 수학으로 많이 어머님들 이야기하시거든요. 한국 수학으로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돼요? 이제 괜찮은데 뭐 한국 수학으로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외에 영어가 굉장히 잘 되는 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아닌 경우는 수학이 안 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 IGCSE에서 IBDP 하는 경우. 뭐 이거 괜찮습니다. 뭐 English, Math, Chem, Bio, Physics, IGCSE에서 한 과목을 몇 년 배운다? 2년을 배우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GCSE 2년 차가 되면 시험을 치죠. 보통 이제 한 6개에서 10개까지 좀 능력이 되는 학생들 10개까지 치는 경우 제가 봤는데 뭐 아무튼 이게 시험을 칩니다. 한 과목을 몇 년 공부하죠? 2년 공부하죠? 시험 칩니다. 검토도 받죠? 그래서 이 과목이 그대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G11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IGCSE, IBDP 나름대로 성과 괜찮습니다. Only IBDP를 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보시면은 모국어, 외국어, 뭐 통합 사회가 통합 뭐 Integrated Science, Individual and Society 이제 이게 배웁니다. MIP가 3, 4, 5 배우고 디플로마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MIP에 대해서 IBO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 재량이다? 선생님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나오는 반응이 MIP 이제 5 이제 어머니들 모르시고 있다가 학교에서 잘해주겠지. 국제학교니까 왜 몇천만 원씩 내시잖아요. 한 6천만 원, 1억 원씩 가까이 뭐 내시잖아요. 뭐 거주비용까지 다 하면 그 생각하니까 비싼 돈 내니까 수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가 썩 좋진 않죠. 왜? 생각보다 수준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아닌 학교도 많으니까. 미국인 IGCS만 달리 1년 이상 교과목 학습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디플로마에 들어가서 애를 먹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에세이형 과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세부적인 단원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 쌓을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은 G9하고 G10 때 전부 다 뭐 과제 나오면은 뭐 과제 어머님도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나오면 뭐 대한 뭐 조사, 랩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학생들 구글 서치해가지고 타이핑 쳐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크리테리움 맞춰서 제출해주면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MIP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디플로마에 들어가서 막상 갑자기 통합과학, 통합사고를 배우다가 갑자기 피직스, 캠 나오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황을 하면서 점수가 안 나오죠. 이런 경우가 되게 학생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IBDP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한 학생들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한 학생들. 가장 베스트는 그거죠. 8, 90학년 때 학교에서 뭐 공통과학이나 공통사회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별도로 반드시 뭐 학교에서 에피캔발 시켜주면 가장 좋고요. 외부 조력 형태로 해가지고 SAT 반드시 시킵시오. 칼, BC, 캠, 바이오, 피직스 다수 에피를 시키십시오. 10학년 때까지. 근데 왜 SAT가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제가 이거 목격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자기는 이과래요. 그래서 자기는 피직스나 이런 걸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뭐 물원, 물투를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왜? 아는 선배가 한국에서 물리 1과 물리 2만 공부했으니까 점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IB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물론 물투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 믿고 공부한 거죠. 근데 웬걸 11학년 디플로마 들어가기 전이 되어져 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자기 선배가 물원, 물투를 공부했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은 그때 그것을 공부할 당시에 SAT가 1500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리딩, 라이팅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맥락을 빼놓고 왜냐면 그 학생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 조교로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텍스트를 못 읽네요. 좋은 글을 못 쓰네요. IBDP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들죠. IA를 못 쓰죠. 익스텐드 에세이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텍스트북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수업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선생님들 수업한 데서 요즘에는 IB 파이널 테스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막 생기죠. 왜?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수업과는 별도로 교과서 전체 한 권을 다 통째로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합니다. 통째로 요약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리딩, 라이팅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IBDP를 많이 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제 7, 8, 90대 하는 학생들일 때 SAT하고 AP, 칼, BC나 IDC, 캠, 바이오, 다수 AP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GPA 잉글리시 GPA 잉글리시는 아무리 영어 못해도요, 어머님들 그냥 외부에 1대1 튜터 붙여도요, 그냥 점수 나옵니다. 학생들끼리 페이퍼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점수 잉글리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님들 가끔씩 학교에서 잉글리시 치면은 A 나오는데 저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치면은 막 리딩 라이팅 400점 나오거든요. 약간 충격도 받으시고 막 그러세요. DP 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IGCSE, SAT. 근데 만약에 IGCSE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하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영어를 꽤 오래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잘해요. 굉장히 텍스트 잘해. 그러면은 뭐 SAT 굳이 뭐 안 해도 영국 대학만 또 생각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SAT 붙여놓은 거는 여기는 어디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들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거고요. better한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다. regular chem bio physics는 기본이다. 프리칼, SAT. 그 다음에 좀 더 뭐 한다면 북클럽 정도. 북클럽, regular 프리칼 chem bio physics. 그러면 chem bio physics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또 질문하시거든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레귤러 과정에서 해당되는 시기에서는 저희 나중에 김초루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캠 바이오 피직스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기본 소양입니다. 기본 소양.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캠 바이오 피직스는 과목 구분 없이 다 하시고 나중에 AP나 나중에 IB 갔을 때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낫다. 그래서 배럴 한 거는 뭐 IGCSE만 뭐 단독으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나중에 IGCSE 해서 뭐 IBDP만 해가지고 뭐 영국이나 아시아 덱만 한번 난 노려보겠다. 뭐 하는 경우는 뭐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스트한 건 저거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럼 11학년, 12학년 때 뭐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DP가 1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학생들 실제 지도하면서 나온 거고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HL 과목, SL 과목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베스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매스 캠 바이오 피직스는 언제? 이미 여름 방학 때 다 끝났어야 됩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에 그러니까 11학년 11학년 1학기가 1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 11학년 1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이때 모든 단원에 대한 공부가 일단 끝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IB 44, 45 받았던 학생들, SAT까지 점수 갖고 있는 학생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학기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름 특강, 겨울 특강 할 때는 진도를 좀 컨셉을 많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페이퍼 관련된 어떤 그 문제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구체적인 과제, IA, EE, TOK 이런 것도 TOK는 지금 아니겠지만 EE, IA 같은 경우는 지도를 받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학기 중에 1대1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콘하고 비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장 베스트는 뭐 AP 이콘이라도 들어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11학년 때 여름하고 겨울 특강 반드시 하시고 이것도 학기 중 특히 이콘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막 3개 나오잖아요. IA가. 그러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영어가 좀 딸려 내가 부족해. 그러면은 뭐 이것도 좀 조력을 받아서 하면은 11학년, 12학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English, Korean, TOK, EE 과목별 IA 이거 이제는 요거에 대한 항목들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데 학원에서 단체 수업 듣지 마세요. 이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잉글리시하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작품이 다 따로따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럼 학원 가서 하는 건 뭡니까? 앉아가지고 IA는 어떻게 써야 된다. 뭐 그 쓰는 형식 배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웬만한 학교는 가보면은 IA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이 지도하실 템플릿을 기본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서브젝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IA를 쓰겠다고 지도를 받겠다고 뭐 여름 11학년 여름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이거 IA 지도 받는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또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で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 과목 수업 듣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글 서치 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나오는 뭐 적절한 뭐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 표절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막 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 TOK도 마찬가지, EE도 마찬가지. 잉글리시도 어차피 작품이 정해지면 앉아서 뭐 하느냐 선생님들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뭐 문학 비평에 대한 기본을 배운단 말이에요. 단체 수업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점수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학하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지정하는 텍스트북에 대해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점수를 받는 건데 일반적인 문학 비평 양식을 배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점수 받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건 도움 되겠죠. 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올리는 데는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점수 받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야? 학기 중에 1대1로만 하셔라.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IPTP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8학년, 10학년 때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프리칼, AP칼, SAT 모든 과정들을 이때 다 끝내라. 끝내라. 그리고 11학년 때 여름 때 들어오면은 뭐 하느냐? 11학년 1학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 이게 학원 선생님들은 이미 칼큘러스를 수업을 할 준비를 합니다. 뭐 벡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칼큘러스.
그리고 나서 학기가 진행하죠. 학교에서 매스 진도, 캠 진도 나가면 1대1 개별 지도 받으면서 IA 같은 것들, 또 에세이 과제 같은 것들, 랩 리포트 같은 것들, 에디팅 졸업 받거나 혹은 학생 혼자 살 수 있으면 상관없고요. 적절하게 받아가지고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죠. 그리고 나서 겨울 방학이 됐다. 그러면 수학은 스탯, 벡터 끝내고 캠 마무리, 매크로 이콘 다 끝내는 거죠. 글로벌 이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진도가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진도. 어떤 진도? IB 전체 진도가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11학년 2학기 때 뭐합니까? 마무리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여름이 끝나면은 뭐합니까? 나머지 개별 진도 받고 아예 다음 마무리 보충. 자, 이거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 어머님들이 12학년 진도 있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저희 지금 12학년들은 전부 다 개인 수업으로 다 받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학생들을 그 12학년들 다 받았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클래스가 불가능합니다. 왜? 왜? 우선 성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7점, 어떤 학생은 4점, 5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간 진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캠하고 바이오 학생들 계속 좀 많이 문의를 해서 좀 수업 세팅을 했는데 진도가 다 다릅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클래스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일단 모읍니다. 클래스에서는 적절하게 학생들이랑 협의를 보죠. 아, 7단원 했지만 지금 나머지 학생들이 안 했으니까 그래 한번 야, 너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진도 나가면 나중에 물어보면은 마지막까지 진도 다 뺀, 아 나머지 공통된 거 한다고 제가 못했어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아이의 보충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는 안 봐주죠. 클래스에서는 봐줄 수가 없죠. 주제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학생이 이 진도대로만 잘 맞춰준다면은 개별 지도로서 남은 단원에 대한 부분하고 아이의 진도하고 익스텐디드 에세이 주제까지 다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여름 때 끝내면 됩니다. 그럼 12학년 때 어떻게 되느냐? 원서 써야죠. 그리고 12학년 2학기 때 선생님들 갑자기 IA 파이널 제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First draft 제출해라. 프레젠테이션 해라. 정신 없거든요. 해외 대학 원서 써라. 막 나와요. 홍콩, 미국, 아시아, 영국. 그럼 학생들 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들뜬 마음에.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이때 막 아이도 제출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만약에 새로운 단원을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타임테이블상 안 나옵니다. 타임테이블상. 그래서 언제? 이때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1학년 1년 사실은 디플로마가 2년이라고 하지만 11학년 그냥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딕 벌써 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학년 성적으로 너의 12학년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뭡니까? 너의 성적은 이미 결정되어졌다. 뭐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사실 DP는 1년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진도 종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12학년 1학기 때는 원서 마무리 뭐 한국 대학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아예 뭐 해외 대학 전혀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겨울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IBDP는 뭐 점수가 잘 나오죠. 그럼 잘 나온다는 게 기준은 뭐냐? 44, 45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씩 빠지게 되면은 뭐 43, 42, 41, 40, 39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8, 9학년, 10학년 때 DP 과목 선정해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셔라? 영어 공부하셔라. 특히 수준 높은 리딩, 라이팅, SAT 같은 공부하셔라. 그 다음에 뭐 문학 같은 공부하셔라. 그 다음에 캠, 바이오, 피직스, 프리칼 같은 것들, AP 칼큘러스 다 과목 공부하셔라. 특히 사이언스 공부. 영어 텍스트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10학년 때 AP 점수, SAT 점수 획득해라. 이유는 한국 대학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제 외국민들. 좋잖아요. 뭐 선행도 하고 한국 대학 원서 쓸 때 스펙으로도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11학년 때 12학년 때 IB하고 GPA를 획득해라. 그 다음에 IB TOK 2에서 고득점을 받아라. 뭐 학원 특강하고 1대1 수업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알지브라 2 과정이 열리거든요. 잠깐만요. 네네네. 알지브라 2 통합 과정이 열립니다. 그 학생이 만약에 8학년, 9학년이다. 내가 뭐 물어봐가지고 뭐 1차 방정식 배웠다 그러면 알지브라 2 과정 특히 하시면 됩니다. 프리캘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내가 10학년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프리캘은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빠르면 AP칼까지 하면 가장 베스트하죠. 그 다음에 캔바이오 피직스는 IGCSE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시켜라. 시키고 모든 세 개를 다 시키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미국 교과 기준으로는 보통 바이오를 먼저 하고 캠을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선생님은 캠하고 바이오를 해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직스인데 이 레귤러 피직스 같은 경우는 알지브라 2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브라 2가 굉장히 중요하다. DP 클래스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제 어머님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번 보면은 이제 일단 1년차 여름 방학 때 진도가 70%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GPA 학기가 시작하면은 GPA 관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이 GPA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께서 챕터 1 나갔습니다. 그럼 학교 그 IBDP 선생님들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에 챕터 테스트 치겠다. 뭐 포멀티브 테스트 치겠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그럼 포멀티브 테스트가 뭐냐?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까요? 그 단원에 대한 거 안 만듭니다. 안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숫자만 살짝 바꿔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미리미리 대응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미리 한번 다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랩 리포트 내라? 그럼 그것도 다 봐주는 겁니다. 그럼 GPA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때 개념 100% 진도 마무리 단계에서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2년차 IBDP 2년차가 되게 되면은 이제 1학기가 되면은 해외 대학이나 GPA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되면 문제풀이해서 쭉 5월 달까지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도 뭐 어떻게 나가나요? 뭐 되게 명확합니다.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2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20분은 선생님들 이제 렉처가 지난 수업에 나갔을 거잖아요. 그 렉처가 나가면 그 렉처가 나간 다음에 1일 시험이라는데 그 전에 1일 시험을 다 봅니다. 1일 시험과 과제에 대한 풀이를 당연히 해주십니다. 20분 정도. 학생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개념 강의를 80분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수업 내용 정리를 20분 하면 이게 총 120분으로 수업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개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과제가 있으니까 이제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텍스트북을 서머리를 시켜야 돼요. 서머리를 왜 시키느냐? 우선은 선생님들께서는 굵직굵직한 내용들 설명해 주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생들이 텍스트북을 참고해서 공부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텍스트북 서머리를 시켜서 학생이 그 세부 사항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IBDP에서 기존에는 출제가 됐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텍스트북 서머리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철우선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영어 용어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IA 쓰거나 뭐 같은 페이퍼 풀 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북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용어에 대한 어휘가 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텍스트북 서머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총 이제 2시간 15분 정도 이제 걸리게 되고 한 과목당 보통 이제 한 2시간 10분 15분 적었는데 2시간 15분이 아니고 한 4시간 10분 정도 한 4시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온라인 학생들도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뭐 다 설명을 한 것들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다 설명했던 것들이네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김철우 팀장님 오셔가지고요. 지금 IB 관련돼서 학생들의 정말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요소들,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11학년 간다면 맞닥뜨리게 되는 좀 실상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셔서 프로그램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폴 아카데미에 2년이 닿아서 이제 새로 IB 팀장으로 일하게 된 김철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그 IB4H의 그 기적의 학습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직접 IB를 지도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리고 깨달았던 어떤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해당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IB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11학년 1학기 때 뭐 4점, 5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7점까지 가는 어떤 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타이틀은 4, 5점이 7점으로 소령 합격 7년 노하우 공개. 이름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 발음이 좀 엉성모가가 되더라고요. 엉성모가. 그러니까 엉성모가 하면 이 좀 이 입에 약간 뭐랄까 이 자유로운 어떤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기 영어로 바꾸니까 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4H라고 이제 제가 지었습니다. 엉덩이, 손, 머리, 가슴으로 공부하라. 타이틀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필형을 볼 수밖에 없는 3년 특례 학생들을 서류형 대학으로 중위권, 중상위권 합격으로 이제 이끌었던 장본인이고요. 저는 연대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 국제학교 대상으로 저기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수학으로 이제 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소주 아시죠? 그 상해 옆에 있는 도시인데 소주 지역에 정착하면서 한국 과정의 그 수학과학 돼가지고 SAT하고 GCSE, AP, IB 수학과학 중심으로 제가 이제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IB가 32점의 학생이 41점까지 가는 그런 기적을 발휘했어요. 이 학생은 처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쌤, 저는 IB 안 할래요. IB 포기할래요. 응? 저는 그냥 그 중하위권 대학에 있는 3년 특례니까 그 당시에는 지필고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IB 포기하고 지필고사 준비할래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결국 서강대 최종 합격으로서 어떤 성공적인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일단 지도 과정생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이수음학의 그 과목의 부재, 그 다음에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의 수업 실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뭐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부분에서 알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2번 부분만 잠깐만 말씀할게요. 1번은 앞서 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2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학생들이 일단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일단 문제인데 그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잘못 아신 게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국제학교 선생님들도 뭐 수업을 대충 하고요. 그다음에 애들도 그냥 노는 분위기예요. 특히 그 수학 같은 과목은 한국 학생들이 다 선생님 같은 거 해가지고요. 뭐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터치 안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애들이 이제 국제학교 이제 저기 들어가기 전에 영어부터 공부하고 이제 수학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공부도 사실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의 기초도 안 된 학생들이 수록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제학교에서 하는 실험과학이나 그때 주먹구구로 때우는 어떤 패스트 페이퍼 형식의 어떤 문제로 넘어가요. 10학년까지. 그러다가 11학년 돼가지고 과학 과목 선택할 때 그때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한번 어머니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H 학습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뭐냐? hip, hand, head, heart. 그래서 일단은 엉덩이로 최대한 공부 시간 늘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시간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성적이 나오기 기대합니까? 그러면서 이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손으로 직접 필기해가며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거죠. 그냥 교과서는 교과서죠.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수업 안 해요. 예, 학교에서. 자기의 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필기해가면서 머리로 공부한 내용을 어떤 생각, 예? 일종의 그 마인드 매핑이라거든요. 예, 마인드 트리라고 하는데 이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좋아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뭔지 그리고 내가 대학이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과 꿈을 그려가는 학습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트 한 권이 완성될 때마다 1점씩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자, IB 수학과학의 페이퍼 1과 페이퍼 2에 7점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페이퍼 1의 기본 문제가 있는데 기본 문제는 매우 쉬워요. 예, 단편적인 지식이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페이퍼 1은 암기형으로 나오고요. 예, 수학은 페이퍼 1이 이제 계산기를 안 쓰는데 페이퍼 1의 앞부분 내용은 쉽습니다. 예, 뒷부분이 문제인데요. 일단 페이퍼 1 기본 문제는 완성된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내가 뭔가 한다. 내가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어떤 답안 작성 훈련. 이건 페이퍼 2의 어떤 기초 과정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힙하고 핸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핸드로 넘어가게 되면 뒷부분 킬러 문항의 어떤 해결 과정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앞에 있는 그 머리, 엉덩이, 머리, 손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과목별 전체 토픽 전체적이 쫙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널 시험이에요. 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폴 아카데미에서 이 4H 학습 플랜이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모든 학습에서 이 가장 펀더멘탈 요소, 가장 기본이죠. 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필수죠. 예. 일단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애들이 눈으로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30분 있다 다 까먹어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오감 있잖아요. 감각기하 활용을 학습효과의 가속화의 도구를 활용한다. 예, 그러니까 뭐 움직이든 뭐 말하든 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든 실제로 냄새 맡아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가속화시키고 결국에는 나중에 12학년 졸업하고 내 졸업식 때는 뭐가 보이냐 이거야. 예, 내가 내 자신이 받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2년 과정의 힘든 과정의 결과로서의 대학 합격증과 저 방에 수북히 쌓인 나만의 노트가 바로 나한테 내 스스로 받는 선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런 훈련과 이 성취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대학 합격하고 나서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머니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폴 아카데미의 그 IB 핵심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일반 학원들이 다 하는 시스템이죠. 예. 뭐 진단 테스트, 레벨 측정, 학습 상담, 뭐 숙제, 자습, 확인 학습, 퀴즈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쓰는 텍스트 서머리 노트에 대해서 이거를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큰 노트입니다. 작은 노트 하면 안 돼요. 작은 노트 하면 애들이 그거 쓰다가 다 찢어버리고 막 자기 멋대로 쓰고 글씨도 개판이고요. 그냥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노트로 해가지고 스프링 노트, 대학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노트만 쓰면 또 안 돼요. 왜? 처음에 애들이 뭘 쓸지 몰라. 그냥 베껴요. 베끼다가 귀찮아서 그냥 하다 말아. 그러다가 뭐 한 장 쓰다가 말고 뭐 어떤 데는 심지어 반틈 쓰다가 그냥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먼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줘요. 저는. 시간 주면서 하나하나 애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뭘 모르니?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체크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야지 얘가 이 머릿속이 각인이 되죠. 예. 예. 그냥 넘어가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시간만 때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은 같이 연결되는 어떤 그 수업 방식, 그 뭐냐,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도 뭔가 효과가 없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얘가 아예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나가는데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예, 무슨 소린지. 예? 이게 뭐 화학에서 무슨 분자니 원자니 이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물리에서 질량과 무게도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차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그냥 바로 뭐 10학년 11학년 들어가니까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서 막 떠들어 그냥. 예? 그렇게 넘어가는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 뭐냐 저학년 때 8학년 9학년 이때 공부 안 하는 학생이에요. 예, 뭐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해서 점수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따로 저희들이 그 개인지도 학습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개인지도로 클릭을 받은 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수업을 병행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노트에 어떤 모범 샘플이 있는데 그 뭐 학생 참 잘하는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 어떤 그 노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어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기 노트하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IB 40 이상 된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 노트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해요. 제가 봤던 44점, 45점 받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학교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 학교쌤들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학교쌤들이 오히려 그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선행학습 다 해놓고 거기다 HR 과정하면서 대학 1년까지 다 공부해. 예? 아니 그 국제학교 쌤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렇다면 일반 학교 잘못된 건데 몇몇 학교의 어떤 그 쌤들은 학생들보다 몰라요. 몰라가지고 뭐 학생들을 야야 모르니까 그 저기 구글 찾아봐 뭐 이렇게 말해요. 유튜브 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함으로써 뭡니까? 이 한국 학생의 어떤 그 강화는 뭡니까? 이 학습력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참 자랑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로써 제가 오늘 그 폴아카데미에서 IB 팀장으로서 짧지만 어떤 기본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머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중요할까?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공부하실 때 요약되어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그 내용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두꺼운 텍스트북을 내가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요약 정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마치 다른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서머리북을 만들 때 내가 정말 이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출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조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보통 이런 공부법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조금 제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계속 해왔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과정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왜 이게 힘주어서 강조했냐? 학생들이 제대로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건 다 하죠. 뭐 해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했다가 또 3일째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됐고 뭐가 더 필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한데 저희 철우 선생님, 철우 팀장님께서 실제로 IB 캔바이오 피직스를 다 지도를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잘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AT와 이건 좀 맥락이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그 SAT 맥락이 좀 같다는 게 학생들이 귀찮은 걸 이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관리는 그러니까 렉처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정말 귀찮은 것들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실력이 는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조를 하셨고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IB 쪽은 질문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고는주님께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IB 여름 시간표를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네네. 여름 시간표는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여름 시간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차 시간표 나와 있고요. 매스, IB 이콘, AASL, 바이오 피직스, BM, 캠코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들은 이제 개별 학습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철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될 거고요. 이 시간들은 온라인 학생이든 오프라인 학생이든 좀 똑같이 좀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IB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과목 수업이니까 좀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제 카카오 채널 쪽에다가 하셔가지고요.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지 전화 또는 카톡 아니면 카카오 채널, 보이스톡, 위챗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